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도 원리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안대정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이곳 섬 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들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충서지방에 원리제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안대정 목사입니다. 2008년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고요. 원리제일교회는 이제 신청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또 김옥순 장로님께서 후에 터를 옮기셔서 1973년도에 건축을 이제 하시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한 5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김옥순 장로님께서 이제 원희중학교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사학이니까 사립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목을 모셔서 그 학과목 안에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윤리도 가르치고 목사님들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었죠. 선도는 규출라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곳이라서 그런지 전체 복음화율은 한 12% 정도로 낮은데 그런데 또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렇게 또 같이 생활해 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대적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 오히려 더 존중해 주시고 더 친밀하게 또 다가와 주시고 했던 그런 걸 느꼈고 제가 2008년도에 부임할 당시에 성도분들이 한 22분 정도 되셨는데 평균 연령이 73세 정도 되셨어요. 대천 시내에서 부목사로 군목을 마친 후에 부목사 생활을 좀 했고요.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권유하셔서 제안하셔서 원리제일교회 한번 설교하러 왔다가 좀 마음이 메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머리로는 섬에서 목회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자꾸 메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요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손들 이렇게 약수 다 하잖아요. 약수하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는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인간적으로도 좋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친밀하게 해주시는 부분 속에서 나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 2008년도에 부임해서 평균 연령들을 보니까 한 73세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이 교회가 이게 10년 후가 없는 거예요. 10년 후가 없다고 하는 거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원산도의 주 수입원이 이제 농사 짓는 일하고 또 맨손업인데 연세가 드시면 갯벌을 못 나가신단 말이죠. 농사는 밭일은 조금씩 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갯벌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옆에 섬들 상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갯벌을 못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젊은 분 혼자서 갯벌 들어가서 조개 캐신다고 하는 주변 섬들 이야기도 듣게 되고 해서 언젠가 그건 우리 동네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개 캐는 거 말고 다른 수입을 얻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과였던 거죠. 저희 마을 이제 점촌 마을 이 주민들이 총 한 60호 정도 돼요. 60가구가 1년에 조개를 캐서 얻는 수익이 한 2억 한 8천 정도? 60가구 1년에 2억 8천을 버는 거죠. 총 해서.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메꿀 만한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한과라는 아이템이 이제 걸렸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한과를 한번 만들어서 주셨는데 과즙이라고 하잖아요. 만들어 주셨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분은 참 이거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용을 그때 당시 3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12월 달 한 달 내내 이제
다른 권사님들 그 비닐하우스에서 과즙을 만들고 성도들이 아주 재밌게 그 작업을 같이 했어요. 성도들이 같이 하시고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주민분들도 와서 뭐 하는데 와서 다 같이 오서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10월, 1월 해서 2달 동안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러니까 총매출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2달 동안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할만하네. 갯벌 일보다 쉬워요. 앉아서 하니까. 예. 그리고 분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분들은 뭐 만들어서 말려서 튀기면 되는 거고, 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괜찮다. 충분히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비용도 꽤 많이 나온다. 1년에 뭐 2억인데 마을 분들이 전체가 달라붙어서 하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훨씬 노동력이 훨씬 쉽고. 네네. 원산도 한과라고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원산도 전체가 만들고 있죠, 지금은. 지금은.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한과를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 안에서. 예.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주시고 하면 그 자녀들이 뭐 이렇게 파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셨는데 그것도 아주 뭐 1년 해봤자 뭐 별로 되지 않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이제 그 뭐 이름도 짓고 원산도 엄마 손 한과.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김추덕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목사님 저 간다고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지금 뭐 아들 딸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아들 딸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다녀오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가면 못 온다고. 근데 가기 싫어요 목사님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봤더니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섬에 어머니가 계시고 하니까 모시기 힘드니까 그냥 이제 본인들 가까운 근처에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간다고 해도 그냥 모시고 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평생 이제 섬에서 사셨는데 심지어 섬에서 나시고 사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엔 섬에 못 있게 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도 떠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좀 요양원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좀 고향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나가서 교회를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교회가 요양원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한과나 이제 요양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잘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잘 되긴 했지만 제가 기획했던 데다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공공성이 강조되고 조금 더 어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부분, 조금 더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허무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원산도 처음 와서 바닷가 이렇게 거닐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났었어요. 놀러 오시는 분들 보면 꼭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경치 좋아 뭐 술 잔뜩 드시고 회 잔뜩 드시고 뭐 늦게까지 노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하고 배 타고 나가는데 그래서 뭐 너무 좋아 뭐 좋은 거 다 딱 가는 거야 뭐 그러시면서 어디 갔다 왔는데 안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산도라고 하는 섬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그분들한테 그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산도가 굉장히 중요한 섬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사적으로도 또 보령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석 같은 섬인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섬을 좀 다른 걸로 좀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섬을 좀 알리고 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커피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커피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았지 이게 바깥에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이제 군목 생활할 때만 이제 봉급받고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목회를 하는 거니까 어떤 순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쓰는 말이 그냥 일반적 안 믿는 교회 바뀌는 사람들의 말투와 좀 다른 것도 같고 단어와도 다른 것 같고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 사람과 나의 어떤 괴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산도를 향한 어떤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또 목회적인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접근을 좀 다양하게 갖고 네네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전도하고 영향이 이제 연결이 될 거니까 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냥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그냥 목사님하고 잘 대해주세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전도는 잘 안 되고 예, 되게 관계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오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분들 왜 저러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는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교육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또 섬에 계신 분들도 모셔다가 마을회관에서 커피도 또 가르쳐 드리고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산도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실현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도 근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고 그게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제 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확장시키는 일은 아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한테는 그냥 다 그냥 한 가지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목사가 다른 일을 해 분명히 저도 제가 원산도에 있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목사가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목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원산도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한 성직자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거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를 교회 목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보다도 성직자의 목회자의 어떤 마인드, 어떤 목회 철학 그리고 그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목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목사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돈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뭐 명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그냥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네,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산도의 점촌 마을이 이렇게 뭔가 이런 커피 일들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이렇게 평생을 일하며 사셨으니까 커피 내리시고 하모니카 불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렇게 살면서도 한 달에 뭐 이렇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좀 교회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